学表明，土壤呈现黑色不过是土壤中的矿物质作怪。当土壤中腐殖质含量越多的时候，颜色也会显得越发偏深发黑。你看这土多黑，色衍生出五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극심한 비극적 상황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곡물 수출이 금지됨으로 해가지고 여타의 나라들이 겪는 곡물 시장의 혼란 그리고 가격의 급등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이 그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가 싶어서 저도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생산의 곡물들, 특히 밀, 옥수수 같은 것은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군요.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국토가 넓긴 합니다만은 러시아나 미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죠, 규모가.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이 어마어마한 곡물 생산이 가능한가? 그 비결 하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토양입니다. 흔히 그걸 흑토지라고 한답니다. 즉 검은 흙으로 뒤덮여 있는 거대한 평원이 우크라이나에 있다 이겁니다. 이 흑토지 평원은 여타의 황토니 이러한 토양들보다 2배, 3배 곡물 생산량을 높이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군요. 오늘은 이 흑토지 이야기가 들어가는 그리고 흑토지란 이름을 가진 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술입니다. 흑토지. 이 술은 중국 흑령강성의 최북단 쪽에 있는 지체하을에서 나오는 술입니다. 지체하을은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술이 북대창 이런 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 술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술 회사의 규모는 그들 비해서 좀 적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술이 바로 흑토지다라는 겁니다. 이 지체하을은 하얼빈에서도 차로 2시간 정도 북서쪽으로 가야 닿을 수 있는 아주 북방의 도시입니다. 지체하을에는 학, 특히 머리 부분에 빨간 점이 있는 단정학이 많다고 합니다. 두루미. 그래서 예전부터 이 지체하을을 가리켜서 학성 이라고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 흑토지 술을 생산하는 술 회사 이름이 바로 학성입니다. 학성 주업 제품이 흑토지다. 이 회사에서 늘 자랑하는 것은 우리 술은 비옥한 흑토지에서 생산된 곡물의 정수를 빼내서 빚은 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지체하을 근방은 그 토양이 아까 우크라이나처럼 그런 흑토지 평원이 거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온통 검은 흙이죠. 이런 지역이 중국에서도 동북 지방에 밖에 없는데 흑룡강성, 길림성 그리고 요령선에 조금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세계의 3대 흑토지 평원을 꼽는데 그 첫째가 아까 말한 우크라이나의 평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흑토지 평원을 지니고 있고 두 번째가 미국의 미시시피 유역의 흑토지 평원 그리고 중국의 이 동북성 흑토지 평원을 꼽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생성 과정인 이런 게 좀 다른 그러면서도 흑토지를 갖고 있는 평원이 바로
남미에 아르헨틴과 우루과이의 두 나라에 겹쳐져 있는 팜파스 평원을 또 넣는다고 합니다. 이 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자파를 판매하는 가게 같은 데서 쉽게 눈에 떠있는 술이기도 합니다. 국내 모 회사가 흑토지 술을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흑토지는 34도 500ml짜리인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체할 학생 주업이란 표시는 어디에도 안 나타납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흑룡강성의 오출 국제무역회사가 감제를 했고 실질적으로 생산한 것은 천진시에 있는 한 양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짐작컨대 지체할의 학생주업이 천진에 있는 그 양조회사에다가 위탁 생산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오출무역공사에서 검사를 한 뒤에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한 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흑토지 술도 그 본사가 지체할입니다만은 이 술이 강소성, 하남성, 광동성, 강서성으로도 많이 팔려나가기 때문에 이렇듯 그 지역의 큰 도시에 양조회사를 빌려가지고 술을 생산한다거나 또 주문 생산을 해갖고 그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흑토지 생산의 곡식들의 정화가 바로 흑토지 술이다.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난 수수, 밀 이런 걸로 술을 만드니까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크라이나 경우에서도 봤듯이 이 흑토지가 어떻게 이렇게 비옥한 땅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 흑토지 평원들은 대체로 북위 45도 지역에 형성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덥고 습하면서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운 이런 기후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런 토양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무성한 초목이 온 평원을 덮었는데 그것이 가을이 되어서 다 시들어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뒤에 영하 30도 40도의 혹한이 덮치죠. 그러면은 이 낙엽들이며 고목들이 제대로 썩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추운 데다가 거기에는 습지가 많아가지고 물들이 다 얼어버리죠. 동토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동토에서는 미생물 번식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나뭇가지며 낙엽들이 제대로 부패가 되질 못하죠. 완만하게 천천히 썩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내 바로 또 봄이 와버립니다. 봄이 오면 그 위에 또 무성한 초목들이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얼음이 덮어버리고 눈이 짓눌러 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세월이 오래 누적되다 보면은 덜 부패된 그 나뭇가지와 낙엽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덜 썩은 채로 지층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흑토지라고 하는군요. 이 지금 흑룡강성에 있는 이 흑토지의 두께가 1m 내지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지층이 형성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4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자연이 인간한테 주는 그 혜택의 선물도 손쉬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동북성 흑토지 평원에는 중국 정부에 의한 대대적인 투자로 그리고 농업 정책에 의해 갖고 기계화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성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이 중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봄날 볕이 좋습니다. 시골집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그 추운 지방에서 나는 빼갈 한 잔 마시는 기분. 이야, 34도라고 했죠. 좀 밍밍합니다. 사실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 백주는 4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제대로 백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네의 독한 소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흥룡강성 쪽에서 그리고 길림성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술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백주가 한국에 보내는 술들은 대부분 이렇듯 30도 언저리로 도수를 낮춰버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 겨냥한다고 해서 농향인데 밍밍하면서도 은근한 농향이 풍겨지곤 합니다. 전혀 강렬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리한 맛도 없고 단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시고 난 뒤에 혀바닥에는 약간의 떫은 맛이 깔리고 있네요. 괜찮은 안주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무난한 그런 술인 듯 싶습니다. 원래 이 대부분의 흑토지 술들이 저가의 술입니다. 지금 45도 450ml 같은 경우에 38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8,000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저렴한 가격입니다. 때문에 이 술맛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겠죠. 중화요리집에서 친구들하고 진한 음식을 시켜놓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술로 적격인 듯 싶습니다. 이 술회사는 역사가 거의 한 100년이 돼 갑니다. 이제 1927년에 그곳에 있었던 영흥복소과라는 소주회사가 전신이 됩니다. 전국 공산정부 수립 후에 지방정부에 흡수돼 가지고 관영체제로 유지되어 왔어요. 이 흑토지의 또 하나 자랑은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 검은 땅에서 생산되는 수수에서 술이 빚어지는데 물이 있어야 되겠죠. 지하 1800m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용천수, 그런 물들 그쪽에는 많습니다. 그걸 끌어다가 술을 만든다고 하니까 물은 곧 술의 피라 그랬죠. 곡식은 술의 살입니다. 술의 피가 되고 술의 살이 되는 물과 곡식의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데가 이 지체할이니까 흥룡강성에서도 주요한 술들은 다 이 지체할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얼빈에는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이 지체할을 아직 가보질 못해가지고 그 흑토지의 모습들이 어떤 건가가 저도 얼른 실감은 오질 않아요. 영상들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좀 전에 그랬죠. 중국 정부가 거의 50년 동안 이 동북성에서 엄청난 양의 곡식들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이 흑토지가 입고 있는 손상도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비료와 농약을 계속 사용을 하는 데다가 그 엄청난 곡식들이 해마다 양분들을 흡수해버리고 하니까 아무리 기름진 흙이라 해도 견디질 못하겠죠. 이 흑토지 지층의 깊이가 1m 내지 2m라고 했는데 매년 1cm 정도가 사라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흥룡강성의 흑토지 평원이 40-50년 후면 완전히 다 유실되고 없을 거라는 불길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뒤늦게 중국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 흑토지 보호법이라는 것이 지난해 2022년에 중국인민대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하여 앞으로 이 흑토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짓는다거나 시의 어떤 개발을 할 경우 1평방미터마다 30위안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네요. 하늘이 인간에게 준 천혜의 땅, 그것이 바로 흑토지다. 거기서 자라는 황금 같은 곡물들, 그 중에서도 액기스만을 뽑아낸 것이 바로 술이죠. 그런 귀한 술을 우리가 아주 싼 가격에 이 땅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고마운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봄날 활짝 핀 모란을 바라보면서 남은 잔을 비웁니다.